안녕하세요. 정다훈입니다. 저는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렘을 퀀텀 어닐링을 통해서 해결해 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11년에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발표가 되었고, 올라 왈레 티틸로예 그리고 앨런 크리스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이런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렘에 퀀텀 어닐링을 적용한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렘은 문제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래프를 색칠을 하는 건데요. 인접한 점 벌텍스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하면서 색을 칠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사색 문제, 사색 정리일 텐데요. 이제 인접한 지도상에서 인접한 지역끼리 다른 색깔을 칠할 때 최대 4가지 색상으로 칠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근데 그건 지도에서 얘기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색깔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지도에서는 최대 4가지 지역만 접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일반적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 문제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 보자면은, 일단 자원을 할당해 줘야 될 텐데, 겹치지 않게 할당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 할당 문제가 있겠죠. 서로 다른 방송국이 같은 주파수를 가지면은 간섭이 발생해서 우리가 원하는 채널을 깔끔하게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쓸 수 있을 거고, 또 스토크도 일종의 그래프 컬러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첨부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접한 점끼리는 같은 숫자를 갖지 못하잖아요. 같은 공간, 행, 열 이렇게 이것도 컬러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렘을 조합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 NP 하드 많이 풀기 어렵습니다. 다른 조합 최적화 문제로는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렘이 있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니멈 스패닝 트리, 그리고 냅색 배낭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최적의 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보통 모든 경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조합이란 게 n이 늘어날 때마다 팩토리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한 방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 알고리즘에서도 바로 옆에 것만 보는 로컬 서치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쫙 해가 구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닐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닐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닐링이란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인지 좀 잘 모르겠죠? 어닐링이란 말은 사실 컴퓨터 과학에서 출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금질인데, 어, 우리가 금속 같은 걸 재련한다고 했을 때 빨갛게 데운 다음에 망치 같은 걸 깡깡깡 두들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점점 식히는데, 살살 식히게 되면은 그 금속에 있는 결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안정화되는데, 이걸 착안해 가지고 컴퓨터 과학에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첨부했는데요. 이런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구슬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런데 떨어뜨릴 때 X축 기준으로 랜덤하게 떨어뜨릴 거고요. 그러면 이 구슬이 굴러가다가 A에 머무를 수도 있을 거고, B, C 셋 중에 하나에 머무르겠죠. 각각이 이제 최저점일 거예요. 그 어떤 국지적인 면에서. 그래서 로컬 미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바닥 상태인 C예요. 근데 A 근처에서 떨어뜨렸으면 A밖에 안 가겠죠. B에서 떨어뜨렸으면 B 근처로만 갈 거고, 이제 어닐링을 여기서 어닐링 개념이 도입되는데, 어닐을 한다는 것은 이 그릇을 흔드는 겁니다. 좌우로 세게 흔들 수도 있고 작게 흔들 수도 있는데, 세게 흔든다면은 A에서
B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얻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구덩이 로컬 미니마를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C에서 B로 이제 C는 정답인데 사실상 이게 끝까지 그 전까지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세게 흔들어 버려서 C에서 B로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점 시킵니다. 클릭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C에서 B로 갈 수 있겠지만 점점 이제 넘어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 구덩이에 점점 머무르겠죠. 이런 식으로 글로벌 옵티마한 지점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양자 어닐링을 쓰고 있는데요. 어닐링 방식에서 온도에 해당하는 개념을 이제 양자 터널링을 쓴 겁니다. 양자 터널링이라는 말은 익숙하시죠? 이제 원래는 지나갈 수 없는 거를 터널처럼 뚫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지나가는 정도를 이제 필드 스트렝스가 있는데 이 값을 세게 주면은 더 멀리 뚫을 수 있는 거고 작게 하면은 그 터널 뚫을 수 있는 터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온도를 식히는 거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퀀텀 어닐링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같은 태스크를 여러 개를 돌립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레플리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레플리카끼리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어닐링에서는 아이싱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시스템 에너지 상태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해가 이제 바닥 상태가 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모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스핀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스핀은 주위의 스핀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같은 부호면 에너지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시스템 시작은 랜덤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안정한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미니마에 갇힐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열을 가해가지고 제가 들뜨게 만들어서 이제 더 아래쪽 바닥 상태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이제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색만으로 그래프를 칠할 수 있는지와 이제 n 가지 색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이 그래프를 칠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알고리즘은 K 컬러링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 식으로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적당히 K를 잡아요. 가령 원래는 세 가지만으로 칠할 수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다섯 가지에서 시작한다고 해보는 거예요. 되면은 이제 그 바로 아래 네 가지로도 되는지 해보고 그것도 됐다? 그러면 세 가지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안 될 때까지 해봅니다. 뭐 이상적인 경우는 저 크로마틱 넘버까지 다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시간초와 같이 중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크로마틱 넘버와 K가 일치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K가 사실 이제 이상적인 답이라고 하긴 어렵고 어퍼 바운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색칠된 그래프 하나를 우리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스텝마다 이 컨피규레이션에서 색깔 하나를 딱 바꿀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랜덤하게 시작하니까 막 충돌투성일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을 이제 하나를 바꿔가지고 충돌 횟수를 줄이는 거를 이제 바라볼 텐데 만약에 충돌 횟수가 줄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로컬 서치를 이제 지향하니까 이거 좋은 선택이야 하면서 받아들일 거고 만약에 충돌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더 안 좋은 케이스로 갈 수가 있는데 마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로컬 미니마를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충돌 횟수, 컨플릭트와
그리고 현재 필드 스트렝스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예시를 봐야지 조금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어, 이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의 크로마틱 넘버는 무엇일까요? 네, 2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에 하나 칠하고 1, 2, 4, 6에 이제 다른 색깔을 칠하고 다시 5는 3이랑 같은 색깔을 칠하면 이제 2가 되죠.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당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실행해 볼 텐데 우리는 이제 K는 3인 경우를 본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제 컬러 클래스는 이제 현재 각 이제 점이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는지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고요. 옆에 있는 프리퀀시는 이제 충돌 횟수를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 장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숫자가 확 늘었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그래프를 임의로 색칠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엔 되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막 충돌 이제 충돌 수성이고 이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척 봐도 이제 컨플릭트가 보이죠. 3, 4, 6. 이제 그래서 이제 뒤집을 벌텍스를 고르는데 뭐 제일 많이 충돌난 걸 고르지도 않아요. 랜덤하게 고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시를 위해서 3번이 골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는 뭐 5번이 골라질 수도 있는 거고 1번이 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레드 컬러 클래스 레드에 있는 애들은 3, 4, 6이고 그린은 1, 블루는 2, 5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벌텍스에 대해서 같은 색깔을 가지면은 마이너스 1이고 다른 색깔을 가지면 1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프리퀀시 F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웃 노드의 색깔 개수입니다. 가령 1번을 볼게요. 1번 노드는 이제 이웃 노드가 3이고 3이 이제 레드죠. 그러니까 레드인 이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00. 3번을 기준으로 보면은 빨강인 이제 이웃이 두 개가 있고 녹색이 하나, 파랑이 하나 있어서 각각 2, 1, 1로 적힌 걸 볼 수 있어요. 왜 적어놨냐면은 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벌텍스의 색깔을 바꿨을 때 충돌 변화를 그 델타 값을 엄청 빠르게 구할 거예요. 이제 제가 3번 노드를 빨강에서 파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돌 횟수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4와 6이 겹쳤죠. 2였는데 이제 3이 파랑으로 바뀌면은 4와 6에는 이제 충돌이 없어지고 대신 없던 2와는 원래 충돌이 없었는데 다시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델타 값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네, 3번 노드를 빨강에서 파랑으로 바꿔봤습니다. 스테이트는 아래와 같이 변할 거고 이제 프리퀀시 우리가 프리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델타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충돌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그에 맞춰서 프리퀀시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컬러 클래스 정보도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이것이 스텝의 전부입니다. 양자 어닐링에서는 레플리카의 시밀러리티도 체크라는 게 있는데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양자 어닐링을 통한 그래프 컬러링이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꽤 비교할 만한 성능이 나갔다고 해요. 어떤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게 잘 찾고 어떤 그래프는 우리 게 잘 찾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니까 초기값을 더 잘 찾으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진화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없는데 양자 어닐링에서 이제 우리가 레플리카라고 각각의 태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식을 다루진 않았는데 식의
이제 레플리카끼리 연산을 하는 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레플리카의 그 시밀러리티를 보는 건데, 이 시밀러리티를 보면서 자주 선택되는 애가 시너지 일으켜가지고 값, 에너지 값을 많이 낮춰요. 이게 마치 진화 알고리즘에서 그 교차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논문에서는 수도 에볼루션 알고리즘이다, 뭐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은 NP 하드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제 퀀텀 어닐링을 썼죠. 스테이트는 두 버텍스의 색깔이 다르면 1, 같으면 마이너스 1을 줬어요. 그리고 코스트 펑션은 두 이제 충돌의 횟수에다가 각각의 태스크 레플리카가 얼만큼 비슷한지를 빼줘서 이제 연산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자주 계산되는 식은 이 계산량을 줄이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프리퀀시 테이블과 메모아이제이션 기법이 있었습니다. 메모아이제이션은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그 컴플리트 수가 이제 늘면은 항상 리젝트 하는 게 아니고 파셜리하게 리젝트 하잖아요. 이때 반복되는 결과값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한번 싹 계산해 놓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가져와 쓰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걸로 한 40% 가까이 득을 봤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어닐링과 같이 아이디어 외에도 사소한 부분에서도 성능을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